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 쉬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먼저 일본에서는 예상외로 다카이치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420원대로 상승했었고, 프랑스의 총리 사태로 인한 전국 혼란이 방향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지지를 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추석 연휴 동안의 주요 이슈들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0월 13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출발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3,500억 달러를 직접 달라는 요구에 대한 불안감이 1,400원을 돌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예상을 깨고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고, 프랑스 역시 총리 사임이라는 전국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환율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1,420원대로 개법되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 당선 이후에도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있을 금리 결정에서 일본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고, 결국 12월 마지막 결정에서 그나마 인상을 예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역시 지난 총리의 긴축 재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총기가 사임하고, 이후 새로 임명된 총리 역시 긴축 재정을 언급하다 27일 만에 사퇴하게 되는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유로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일본의 공명당은 다카이치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연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자민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고, 이게 또 다카이치가 총리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는 데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민당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야당들이 모두 하나로 뭉치지 않는 이상 자민당의 총재인 다카이치가 총리로 당선은 되겠지만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명당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일본 중앙은행은 다카이치 당선 이후 약세로 움직이는 엔화에 대해 과하다는 구두 개입을 하며 153엔에서 152.4엔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공명당의 발표로 153엔대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오후 중국은 미국의 선박에 대해 특별 운임을 부과하겠다고 물꼬를 튼 후 금요일 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게 되고, 미국의 트럼프는 이에 맞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이번 히토류 통제는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국의 기술을 도입한 생산품에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 세계 히토류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에 반발해 현행 55%의 관세에 100%를 추가해 총 15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사임한 총리를 재차 임명하는 강수를 보이면서 여야 간의 극심한 정치 갈등이 예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 프랑스 정치 혼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인준 여부 등 각국의 현안들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원화는 1,430원대로 상승하며 주말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중 갈등 재점화 이후 원화는 약세를 보였지만 엔화는 151엔대 초반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원화는 위험통화, 엔화와 유로는 기축통화라는 입지적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셧다운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환율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전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시장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말 사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는 프랑스의 추가 전국 혼란 예상으로 인해 약세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국민당과의 연정이 깨어진 자민당을 총재가 총리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는 엔화 약세의 요인인데, 한편으로는 총리 인준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어차피 다카이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정이 끝났고 과반을 못 가진 총리가 자신의 신념대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좁아질 입지가 오히려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안전 자산인 엔화를 다시 강세로 전환시켜 놓은 모습이지만 엔화 강세의 방향으로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원화 환율은 연휴 이후 개법되어 출발한 가격을 보며 출현한 업체 내고 물량과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연일 1조 이상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주식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하락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외국인 추가 순매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1440원대 이상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여파로 상승을 예상하게 하고 1440원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한 주입니다. 다음 주 있을 일본 총리 인준 여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담, 또 프랑스의 전국 혼란 여부,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지켜봐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트럼프는 다시 꼬리 내리기로 중국과는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일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6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7일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셧다운 상태이기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은 소비자 물가는 소폭 하락을, 생산자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그동안의 재고 소진으로 인한 본격적인 수입 물가 상승이 서서히 생산자 입장에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소폭 감소를, 그리고 실업 관련 지표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대외 활동이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기에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입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14일 월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1시경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차기 연준 인사의 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모습에서 연준의 총수로서 어떤 입장과 향후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연준 인사들이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는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공식적인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언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3,500억 불 직접 지불이라는 대내적인 불안감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불안감들이 갑자기 더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전 12월 계엄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혼란이고 이러한 요인 중 대외적인 갈등이 더 큰 상황인 듯합니다.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한치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이고 결국은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고 프랑스도 어느 정도 혼란을 덮어놓고 갈 것 같고 남은 건 미중 무역 갈등인데 이 역시 또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의 맞대응 뻥카 155% 관세에 대해 중국의 반응 그리고 트럼프의 급화의 제스처가 나온다면 급격히 안정되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의 중국과는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내내 그리고 이번 주까지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장마인가 싶을 정도로 서울 쪽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그대 와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비가 그치면 추위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